서론, 한여름밤의 괴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의 번화가에서의 술자리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별다른 문제가 없던 평소와는 달리 그날따라 골목길의 가로등이 어둡게 깜빡이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등은 빛을 발하기보다는 마치 어둠을 삼키고 있는 듯하여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전개, 점점 짙어지는 공포. 걸음을 재촉하는 동안 어딘가에서 묘한 느낌이 감지되었다. 발걸음을 멈춘 나는 주변을 살폈다. 바람도 없는데 거리에 쓰러져 있는 신문지가 나지막이 흔들리고 있었다.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고 나의 가슴은 점점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문득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다시 옮겨 어서 이 음침한 골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깊숙이 빨려들 것만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두려움에 질려 점점 더 빨리 걸었지만 발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붙었다. 이렇게 허겁지겁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찰나의 순간에 지나는 가로등 빛에 비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림자만으로도 그 존재가 나를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절정, 공포의 존재. 그러다가 나는 한순간 뭔가에 걸려 발이 엉키며 거리를 넘어 떨어졌다. 눈앞에는 쓰러진 가로등 조각들이 굴러 떨어져 있었고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그것에 맞아버렸다. 충격에 의해 시야가 불분명해지는 와중에도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가 나를 덮칠 것만 같은 아득함 속에서 나는 간신히 기어가 자신이 주워둔 돌멩이를 그림자를 향해 힘껏 던졌다. 돌멩이는 그림자를 정확히 맞추었고 그림자는 약간 뒤로 물러난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림자는 다시금 미동 없이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림자의 정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 실루엣은 분명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다. 마치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보이지 않는 막연한 공포 속에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결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날, 그 후로 기억은 흐릿하다.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었는지, 그 그림자는 결국 무엇이었는지 나는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폭염 속에 탈진 상태로 기절했었다고 의사는 진단했다. 그날 밤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다. 골목에서의 그 기묘한 체험이 단지 일시적인 환각이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한여름밤이 되면 가끔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그날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금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존재가 단순히 내 상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날의 공포는 아직까지도 내 기억 속 깊이 각인되어 떠나질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의 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몇십 년 동안 방치된 채로 무너져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소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고양이 울음소리라고들 했지만 들어본 사람들은 결코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여행자인 지훈이라는 남자가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지훈은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며칠간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유일한 여관에 짐을 풀고 밥을 먹다가 소리의 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호기심이 많았고 공포 이야기라면 더욱 흥미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에 소리의 집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지훈은 손전등과 함께 그 미스터리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마을 가장자리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자체로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집 앞에 서자, 얼기설기 얽힌 덩굴들이 문을 감싸고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덮여 어둡고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그의 발 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방 안은 으스스하게 조용했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 가늘고도 낮은 그리고 뭔가가 절박한 듯한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훈은 몸을 돌려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그는 소리가 나는 곳이 집의 가장 깊숙한 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피아노 옆에 한 여자의 형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건가요? 그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피아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피아노 위에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듯한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은 겁에 질려 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은 절망과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그 이후 지우는 달려서 그 집을 빠져나왔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에는 예전부터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예전에 그곳에 살며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로 말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결코 다시 그 집을 찾지 않았고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꿈속에서 그는 그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A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던 곳이었다. 낡은 외관과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가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곳은 낮에도 그다지 밝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30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오히려 익숙함에 안락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그 아파트에 사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민수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층수를 누르고 나니 바로 위층의 버튼이 함께 눌려 있었다. 내릴 때 누군가 타려나? 라는 생각을 하며 신경 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민수는 빠르게 그 층을 지나쳐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고 문득 자신의 뒤를 누군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뒤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들어 잠에서 깬 민수는 땀에 젖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자기 아파트는 모든 층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실 직원은 분명히 말했다. 우리 아파트에는 그쪽 층에 사는 주민이 없습니다. 이상하다면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실의 CCTV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민수가 엘리베이터를 탔던 날 엘리베이터는 분명히 그 층에 멈췄지만 문이 열렸을 때 아무도 내리거나 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층의 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인간의 형체가 어른거리는 모습 또한 CCTV에 포착되었다. 가족된 생활의 반복으로 지쳐있던 민수는 점점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둠에 잠긴 방 안에서 강렬한 조용한 울림을 들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순간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그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점점 현실 속에서 미지의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민수는 자신이 점점 그 층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기만 할 수 없다고 결심한 그는 그 비어있다는 층을 직접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자정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민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는 복도를 걸어 그 층의 입구로 다가갔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주변에 소음은 점점 잦아들었다. 그 층에 발을 내딛었을 때 끔찍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불이 나간 복도의 끝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민수는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 움직이는 형체는 확실히 사람이었지만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한 실루엣을 이루었고 마침내 그 형체는 그에게 돌아섰다.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 인물은 낡고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민수를 바라볼 때 그것은 회상할 수도 없는 무명의 인물이었다. 민수에게 다가온 그 형체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온몸의 오싹함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민수는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 닫히는 문을 통해 그 형체는 멀어져갔고 엘리베이터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간신히 탈출한 그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후로 민수는 그 아파트를 떠났다. 새로운 거처에서 그는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를 영원히 따라다니며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민수는 가끔 그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곤 한다. 그곳에서의 기묘한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의 미스터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명의 층, 무명의 얼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비밀은 아파트 주민들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며 그 단지를 공포로 물들게 하고 있다.